관광객들을 반겨주는 것은 독도 하늘을 가득 메운 괭이 갈매기 떼다. 해마다 5월이면 독도를 찾는 괭이 갈매기들은 산란이 끝나는 8월까지 이 땅을 지킨다. 짝짓기가 시작됐다. 몸집이 작은 암컷의 울음소리는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수컷이 뱃속에서 내준 먹이를 먹는 것으로 암컷은 교미를 허락한다. 짝짓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만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둥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짝짓기를 마친 괭이 갈매기는 마른 풀잎을 모아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처 경쟁은 짝짓기 경쟁 이상으로 치열하다. 햇볕이 잘 들고 거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 둥지를 져야 새끼를 키우기 좋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 만에 거대한 괭이 갈매기들의 도시가 완성됐다. 괭이 갈매기가 둥지를 짓지 않은 해안가 암벽은 다른 새들의 차지다. 바위 틈에 둥지를 짓는 바다 직박구리는 마른 풀을 물어나르느라 부산하다. 둥지를 만드는 동안 바다 직박구리는 틈틈이 먹이 사냥을 한다. 바위 틈에 사는 갯강구는 바다 직박구리가 가장 즐겨 먹는 먹이다. 계절에 따라 먼 길을 오가는 철새들에게 독도는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한다.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도 독도에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 부리가 긴 중대백로는 물 위에 비친 물고기를 정확히 낚아챘다. 그야말로 사냥의 명수다. 잠수 능력이 탁월한 가마우지도 물고기를 먹이로 한다. 대륙을 넘고 대양을 건너 수만리를 날아온 철새들은 이렇게 독도에서 먹이를 먹고 날개를 쉬어간다. 척박해 보이는 바위섬. 하지만 이곳은 생명의 땅이다. 봄이 되면 수많은 식물들이 거친 바위섬에 초록 옷을 입힌다. 서도의 한 경사면에는 2m가 넘게 자란 왕호장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왕호장은 독도에 고기잡이를 왔던 어부들이 악천후로 발이 묶여 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었다는 독도의 풀이다. 왕호장근이라고도 하는 이 풀은 갈증을 달래주는 수액이 나와 어민들에게는 생명초로 불린다. 독도에는 이외에도 8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진한 보라색 꽃이 시선을 끄는 초종용. 사철쑥의 기생에서 사는 희귀 식물이다. 멸종 위기로 흔히 볼 수 없는 초종용 이외에도
독도 곳곳에서 자라는 땅 채송화와 해국 등 독도의 식물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초록잎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더없이 친근한 이름과 모습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몸으로 선언한 꽃들. 동도의 한 골짜기에는 독도에서 100년 이상 자생한 향토 수종 사철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다. 독도의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키가 작고 바위에 붙어 자라는 이 사철나무 군락지는 육지에서 온 새들의 은신처다. 세계적인 희귀조인 녹색 비둘기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흑비둘기는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돼 있다. 여름철새 황노는 먹이 사냥이 한창이다. 그런데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부쩍 사나워진 괭이 갈매기들. 포란이 시작된 것이다. 알을 품는 어미는 예민하다. 둥지 근처에 접근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괭이 갈매기들의 둥지 간격은 보통 50cm에서 1m 정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남의 땅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싸움이 벌어진다. 자신의 영역과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싸움. 알을 품고 있을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격렬한 사투가 벌어진다. 온통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 독도. 이 땅에서 새끼를 얻기 위해 어미는 전부를 건다. 보통 한두 개의 알을 낳는 괭이 갈매기들이 알을 품는 기간은 25일 정도. 마침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드디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새끼. 괭이 갈매기들의 영토 독도에 새 생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어미들은 이 새끼들을 부지런히 키워 8월이 되기 전에 독도를 떠나야 한다. 6월은 괭이 갈매기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다. 새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괭이 갈매기는 수영이나 잠수가 서툴러 수면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독도 앞바다에 떠다니는 꽁치알은 가장 좋은 먹이다.
꽁치가 모자반에 알을 낳는 6, 7월을 넘기면 새끼를 키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미들은 쉴 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른다. 독도에서 괭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곧 생존이다.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그 품에서 자라는 새끼. 풍요로운 바다가 없다면 섬의 새끼들도 자랄 수 없다. 수만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이 이 바다에 오롯이 기대어 사는 것이다. 광복 이후 65년간 지켜온 독도. 지금은 40여 명의 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해양경찰과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섬. 거센 바람과 파도 역시 독도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풍요로운 바다는 한반도의 최동단에 있는 바위섬 독도를 새들의 천국으로도 만들었다. 해마다 5월이면 독도로 찾아드는 괭이 갈매기들은 이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바다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그런데 새끼가 커갈수록 어미는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새끼들의 장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창 호기심이 많아지는 새끼들 때문에 이 무렵 괭이 갈매기들 사이에서는 자주 싸움이 일어난다. 둥지가 있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어미든 새끼든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남의 땅에 들어갔던 새끼가 공격을 받고 도망치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수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새끼는 자기 둥지와 어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만다.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괭이 갈매기들의 본능이다. 결국 정신을 잃은 새끼들은 벼랑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둥지도 잃고 어미도 잃은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새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는 바람의 섬이다. 바람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파도가 높아진다. 괭이 갈매기들은 온몸으로 맞서 바람을 견딘다. 독도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센 바람과 파도, 숱한 위협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도에서의 또 하루가 저물었다. 그동안 독도에서 함께 지내왔던 괭이 갈매기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새 꽤 자란 새끼들. 둥지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관문은 비행이다. 그러나 처음은 두렵다.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해보지만 서툴다. 어미를 보면 새끼들은 먹이를 달라고 조른다. 그러나 어미는 비행을 앞두고 먹이를 최대한 줄인다. 몸을 가볍게 해서 잘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새끼는 계속해서 먹이를 보채지만 이제는 먹이보다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다. 새끼는 날 준비가 됐을까? 처음은 을의 실패다.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꽤 많은 거리를 날아올랐다. 드디어 아기 새가 생애 첫 비행에 성공했다. 두려움을 이기고 진짜 새가 되는 순간이다. 독도의 풍요로운 바다와 거친 환경이 키워낸 생명력으로 아기 새들은 또 한 세대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